여름 특집 시사자키 대도서관입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은 누굽니까?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그 결과 젊은 정치인, 더 정확히는 보수 성향의 젊은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도전 중인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인데요.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궁금한 점들 유튜브 레인보우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네요. 네. 제가 TV에서만 자주 뵀었거든요. 전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아, 저를 아셨습니까? 예, 알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주제로 방송 도제 한번 한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시사 프로에서. 예. 욕은 안 하셨죠? 욕은 아니고 네. 비웃은 건 있죠. 아, 네. 아, 잘 비웃으셨다고요? 네, 아니 그냥 유튜버 전체를 한번 비웃은 적 있죠. 아, 그랬군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피차일반이니까요. 뭐 예, 서로, 그렇죠. 네. 예, 그러고 사는 거죠, 뭐. 네. 자, 정관영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때는 그 예. 정책과 공약 뭐 네. 이런 걸 먼저 질문하시겠지만 저게 또 정치에 또 예.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예.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춰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점 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하죠, 그거야. 네, 예.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바른미래당의 전 노원병 네. 당협위원장으로 소개해드렸어요. 그 노원병은 지역구를 말하는 걸 테고 그렇죠. 그 당협위원장 이게 뭐 하는 직책입니까? 동네 그러니까 당원들의 우두머리. 아, 당원들의 우두머리. 네. 동네 책임자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런 건데요. 원래 저는 당원이 한 이제 저희 지역에 한 2,000명 정도 계세요. 네. 그분들 중에 위원장. 맞네요. 2,000명이면 진짜. 다 제가 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다른 분이 모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원래 각 지역마다 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253개인가요 지역구가? 그러니까 거기마다 다 있죠. 네. 예, 원래. 이게 조직이 그럼 굉장히 방대하다는 얘기인데. 그 완전히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네. 어떤 사람 당원 한 3명 데리고 자기가 위원장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 그러니까. 구도 있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당선이 좀 어려운 동네 이런 데는 네. 당원들 잘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정당의 규모가 단순히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 수가 다예요 사실상. 아, 예, 그래요? 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네. 이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아,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구나. 위원장이 많다는 건 낙선자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 조직에 그렇게 예. 아, 지금 굉장히 많으시군요. 예, 네, 그래서 예. 이게 또 이렇게 풀리는군요. 예, 그렇죠. 정치의 뜻을 가진 분들이다. 예,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하는군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서 초간샤님, 예. 이준석 후보님 꿀성 되시네요. TV에서 볼 때랑은 또 다르네요. 이런 말씀하시고요. 아,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항상 아침 방송 화요일마다 하는데 네. 그때 보시는 분이랑 다른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반응이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침 조건 이렇게 약간 다른 느낌. 아침에 들으시는 분, 뭐 저녁에 들으시는 분 다르시죠. 아, 그렇죠. 네. 시리님은 또 어서 오시라고 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력을 보니까 첫 정치권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하면서였어요. 네. 여기서 또 제가 또 궁금한데요. 비대위원은 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의원이랑 네. 비대위원이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거는 당이 우선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아. 당이 망하면 지도부가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예. 다 사퇴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제 원래 당 지도부를 세우려면 전당대회라는 걸 해가지고 막 요란하게 해서 뽑아야 돼요. 예.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걸 세워요. 이제 보면은. 예. 지금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상태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옛날 무명 게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예. 무명 하다 보면 옛날 무명 2까지 가실 수 있나? 2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중간에 막 체제 바꿀 수 있어요. 예. 민주주의 하다가 갑자기 막 공산주의하고 막 전제주의하고 각자 특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당은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가 갑자기 혁명이라서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뜨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전제주의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마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 정도일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완전 당을 바꿔버릴지 네, 그렇죠. 고민하는 거군요. 네. 진짜 혁신적이겠네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비대위원 활동 후에도 정치평론 등으로 네. 이게 TV에 종종 나오셨어요. 네. 그러다가 출마까지 하게 되셨는데 그 직접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원래는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던 건데 아, 하다 원래부터가. 보니까 이제 보수 쪽에 워낙 이렇게 말을 적당히 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만 있다 보니까 한때 2014년 15년 이럴 때 제가 방송을 거의 독점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나오셨죠. 방송 갔더니만은 뭐 돈도 좀 벌고 하니까 사실 그때 출마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네. 2016년 딱 돼서 이제 출마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연예기획사에 제안이 오긴 오더라고요. 연예 기획사에서요? 예, 꽤 예. 이름인 데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은 방송을 계속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텀 쉬고. 고민하셨나요 그때? 근데 고민 한 3시간 했어요. 네. 예, 근데 그 돈도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때 그냥 선거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희대의 선거를 겪으면서 지금 2연속 낙선이라는 그런 아이고. 결과를 받아들게 되죠. 그렇군요. 이 혹시 존경하는 정치인 있으십니까? 존경한 정치인요? 네. 전 유승민 대표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예, 유승민 대표 좋아하고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도왔으니까 그 당시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2011년, 12년에 돕겠다 그랬을 때는 네. 굉장히 좋은 비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망가진 거죠, 이제. 아, 그렇군요. 그 채팅방에서 니나니모님께서 네. 정치하면서 겪은 불편사항이나 불편한 시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시네요. 이게 젊은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네. 사실 방송은 그런 게 없는데 젊으면 더 좋은데 정치는 젊은 사람이 하려 그러면은 그 무한 루프를 돌아요. 약간 애송이로 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뭐냐면은 네. 아 너는 경험과 경륜을 쌓아야 돼 이래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흐르면은 넌 이제 신선한 맛이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양복을 입고 가면은 왜 이렇게 애가 뭐부터 들었냐라고 하고 네. 또 옷을 편하게 입고 가면은 애가 왜 싸가지 없냐 그러고 뭐 이런 약간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그런 하죠. 일이 있군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 아, 예, 그래요? 예. 와, 이 선거 이야기 좀 계속해보죠. 네. 노원병에 계속 출마하셨어요. 네. 지난 2016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지셨고요. 예.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서 여기서도 좀 안타깝지만 낙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좀 싱싱한 상태에 대선 후보랑 붙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이번 선거 상황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데 완전히 네. 뭐 기울어진 농장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낙선 두 번 했는데요. 사실 이 노원병이라고 상계동이거든요 서울에 예. 북쪽 끝인데 수락산 밑인데 제 고향이 여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가 보수 후보가 지금까지 당선된 게 한 네. 번밖에 없는 정도로 이제 보수 험지예요. 보면은. 예. 굳이 근데 거기를 출마하시겠다고 하시는 건 아니 그 정치하려면 고향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혼부부로 정착하셨던 곳이 상계동이라 예. 제가 막 유학 갔다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강남 어디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락 없이 정치를 거기서 계속 해야 됩니다. 정치는 참 신기하네요. 고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서울이 참 좁아가지고 네. 고향 안 따져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할 때 되면 고향 생각나더라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을 용산 어디쯤이에요? 용산 잘 모르겠는데요. 태어나긴 용산에서 태어났고 네. 대부분을 인천에서 살았거든요. 어.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정치할 때 두 개 다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두 개 다 써먹을 수 있죠. 네. 아니 제가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 다녔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학벌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 네. 따로 근데 고등학교 기숙사 학교 다녀가지고 네.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결국엔 어릴 때 살았던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 이런 식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도전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네. 그, 새누리당 소속이셨다가, 예.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네. 그 왜 소속 정당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 저는 원래 새누리당에서 이제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새누리당이 있었는데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옛날에 최순실 사태 막 터졌을 때 네. 뭐 좀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 보이자라고 이제 제가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랬어요. 13일 네. 동안. 근데 그때 좀 뭔가 하려는 생각들을 좀 했으면은 나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때 오히려 전정감 너무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나와 있자 좀 이래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2년 동안 생고생하고 있죠 지금. 그렇군요. 고생 많이 하시는 중이신군요. 예, 그렇죠. 아, 좀 몰랐습니다.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서 거리 유세 네. 하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에서 아침 저녁으로 유권자들 만나는 일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떠셨어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요즘은 안 만나요 요즘은. 아, 그래요? 이제 동네 이 걸어 다니시는 분은 거의 다 만나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즘은 SNS를 참 많이 해요. 아, 오히려 이제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요즘 그래서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면은 네. 좀 젊은 사람들 많이 이제 반응 좋고 이래가지고 이젠 서서 이제 다른 인스타 하는 사람들 참고해 보니까 네. 강아지를 키워야겠다. 아, 왜요? 예? 제가 도저히 공략이 안 된 유권자가 3, 40대에 이제 아이 하나쯤 낳은 유권자분들이거든요. 아, 여성 네네네. 유권자. 근데 이분들이 육아와 더불어서 관심 많은 게 뭐냐면은 강아지예요. 아, 예. 근데 제가 육아를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네. 강아지를 제가 또 입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타겟팅으로. 근데 그런 마인드는 안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원래 강아지를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예, 근데 제가 네. 혼자 살기 때문에 지금 강아지까지 제가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게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네. 그래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현장이나 유권자가 있으신가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유권자 네. 보면은 뭐 와서 이제 막 그 방송 이야기 하시면서 저랑 막 길거리 토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아무래도 좀 방송에 많이 나가시니까. 예, 그런데 방송에서 왜 그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는데 저는 네. 되게 제가 했던 말인데 제가 기억 안 나는 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권자는 진짜 무서운 존재다. 네, 그렇죠. 아니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모르고 막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했던 말이었는데. 되게 네, 죄송해서 맞아요. 이제 명함 주고 다음번에 다시 전화 드리겠다 그러고 이러죠. 그렇군요. 그 뭐 아까 전에 뭐 SNS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유튜브나 좀 그냥 페북으로 방송 가끔 합니다. 아, 페북으로. 네, 네. 저는 본진이 페북이라 가지고. 아, 거기가 본진이시군요. 네. 자,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공약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선거 공약은 이게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까? 진짜 날림으로 만드는 경우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선거 공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후보의 육감이 작용합니다, 보면은.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예. 육감이라는 그런 건가요? 게 좀 있어요 보면은. 예. 왜냐면 너무 논리적이어도 안 되고 네. 너무 비현실적이도 안 되는 그런 약간 지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탁 이거야 하는 거 아주 크지 않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동네 이제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으면은 네. 할아버지한테 뭘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깔아라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하나씩 잘 발굴해내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의외로 민심에 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거창한 거 구호 이런 거는 요즘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허황된 건 또 저희 일반인들이 또 싫어하죠. 그리고 웬만한 건 좀 돼 있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참 그게 소박해요. 원하는 것들이 다 보면은. 그래서 네. 가끔 헷갈립니다. 보면. 좋습니다. 지금 채팅방 한번 살펴볼까요? 네. 5795님이 네. 팬이신가 봐요. 아 진짜요?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도 언젠가 보답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고양이 키우는 40대 주부예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와, 전 고양이 못 키우겠던데요. 고양이는 안 좋아하십니까? 좀 고양이는 리액션이 제가 고양이 친구들이 키우는 고양이 만나면 리액션이 약한 것 같아요. 고양이가. 고양이가요? 좀 새침하고 이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고양이가 은근한 매력이 있어요. 이게 강아지는 와가지고 꼬리도 흔들어주고 이러는데 네. 고양이는 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고양이도 굉장히 귀여운데 나중에 한번 또 네. 꼭 한번 제대로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서지민님께서 네.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무엇인가요? 저도 묻고 싶은 질문이네요. 아,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네. 제가 사실 탐구하는 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수라는 건 원래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게 보수거든요. 네. 근데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수가 좀 못했던 것들이 많고, 저는 그래서 도덕성, 책임,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이제 보수의 주류로 거듭나기를 네. 기대하면서 저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신제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질문을 약간 바꿔서 네. 보수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우선 사람을 좀 강제로 싹 갈아야 돼요, 지금 보면은. 아. 네, 왜냐면 지금까지 보수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능력은 있지만 부패했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요즘 능력도 없고 부패했다 이런 이미지가 약간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선 좀 약간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 뭐 저랑 다른 당이긴 하지만은 그쪽이 네. 보수의 이제 큰 덩어리인데 별로 인적 쇄신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다음 선거에서 선거로 국민들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그렇게 쓴맛 안 보려면은 보수가 알아서 좀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는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 중이신데 이 당대표 선거는 또 총선과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는 이제 당원들이 주로 뽑는 건데 예. 이게 또 당원들이 원하는 반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달라요. 또 달라요? 네,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이 나중 이 당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아니면 네. 어떻게 이 당이 대선 같은 데 승리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이번에 출마했다는 것 때문에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출마한 분들이 다 70대, 60대, 50대 이래요. 어허.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고 있긴 한데 이점이네요. 네, 그런데 항상 거기서도 어린 사람한테는 더 배우고 와라. 네, 경륜이 부족하다. 네.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치권에 7년째 언저리에 있어 보는데 네. 뭐 별로 대단한 거 배우는 건 없습니다. 7년 동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경험상 예. 당대표 하면은 왠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예. 생각이라서 고정관념이 접혀서 그런데 네. 뭐 이런 이야기 종종 들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고정관념인 거죠. 네. 당대표는 좀 중후한 멋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뭔가 앉아서 이제 뭐 멋있는 말 한마디씩 던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격변하는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녹색당에서 말씀하셨었는데 여기 같이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라고 정치를 못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신지혜 씨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분이랑 저랑 같이 토론할 뻔했는데 방송국에서 어레인지 하다가 안 시켜주더라고 보니까요. 정말이요? 아니, 그분이 이제 페미니스트 쪽으로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히 반페미니스트 선언하는 건 아닌데 왠지 이준석이랑 붙이면 재밌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번 주선해 주시죠. 제가 다음 주까지 했었으면은 네. 한번 주선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가 이제 딱 와서 정관영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시거든요. 은근히 그 대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방송한테 불러요 그러면. 진짜요? 인터넷 방송에서요? 그러니까 불러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니 근데 이건 100% 흥행 아이템이에요 보면은. 그런가요? 100% 흥행 아이템이에요 이거 보면. 시사는 건드리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 알아서 잘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에서도 과감하게 토론을 하자고 하시네요. 이게 확실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공약 발표하신 거에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토론에 굉장히 겁을 안 내시네요. 정말. 결국에는 정치는 입 갖고 하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집권했을 때 아니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실현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이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PMQ라는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이런 데. PMQ요? 예, 네. PMQ라고 해가지고 그 총리한테 이제 네. 야당 당수랑 이렇게 둘이 서가지고 의회에서 막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 어머.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재밌겠네요. 보면 그냥 영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되게 재밌어요. 보면 예. 저 사람들이 의료침 아까 말했던 당 대표들끼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랩 배틀하는 것 같은. 서로 조롱하고 싸워요 보면은. 네. 근데 그게 결코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 결국 그 정도의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사안을 공부를 끝없이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뽐내는 영국 정치인들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서로 갖춰 입을 거 다 갖춰 입고 양복 차려 입은 다음에 할 때는 되게 치열하게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뭐 머리채 뜯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신사답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자체를 한국에 한번 이식해보고 싶은 게 제가 괜히 토론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 뭐 그렇죠. 디스까지는 안 하지만. 네. 네. 어허,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대표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만약 당대표가 되신다면 네.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인적 쇄신인데 제가 네. 이번에 신문 기사로 많이 났던 게 정치인 자격 시험을 보겠다라는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젊은이들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5급이나 7급 보시면 피셋이라는 시험을 아실 텐데 네. 그게 뭐 암기한다고 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뭐 언어 논리, 말귀를 알아먹느냐, 네. 아니면 자료 해석, 그래프 같은 거 볼 줄 아느냐, 상황 판단, 법조문을 읽고 상황 판단할 수 있냐 뭐 이런 거거든요. 아, 그 근데 정도군요. 이 정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제가 봤을 땐 정치인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무원도 네. 그렇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에 가끔가다 제일 인기 있는 컨텐츠 중 하나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뭣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 이런 거. 아하, 네. 막 이상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어디서 사야 되냐 막 이런 거 갖고 네. 이제 막 실수하는 것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결국에는 좀 이제 우리도 세대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과감하게 제가 한 5년째 하고 싶었던 건데 공약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이게 지난 8월 9일 당대표에 출마하시면서 그 윗세대가 강조하는 경험과 연륜을 쌓아봤지만 네. 앞으로 쌓고 싶지 않은 경륜,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경험이 많았다라고 하셨어요. 앞서 저와 얘기했던 이 비대위원, 이 선거 출마 등등의 경험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하지 않았으면 좋은 경험,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둥글둥글해져라. 네. 이런 거. 사람이 누구랑도 친화력을 가질 수 있게 해라. 뭐 언뜻 들으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나중에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네. 이게 정치라는 게 개혁이라는 걸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논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꾸 눈에 밟혀요 보면은.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옳은 게 뭔지 판단할 수 없고 자꾸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는 순간 정치라는 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걸로 변질돼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화나지 않게 만드는 게 정치인 것처럼 착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정치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한테도 미움받지 않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결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고 계속 이제 보면 가서 절하고 이런 거 아니면 막걸리 받아 마시고 이런 걸 정치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혁신 공약들, 네. 뭐 예. 공직 후보자 적성 평가라든지, 뭐 예. 비례대표 토론 토너먼트, 예. 뭐 여러 가지 것들, 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예. 원래 이런 건가요? 관심 못 받는 당에 관심 못 받는 선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뭐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관심 못 받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잠깐 네. 결국에는 좀 더위나 이런 것들이 영향 끼친 것도 같고요. 최근에 저도 거의 더위 땡치리가 돼가는 느낌인데 선거 네. 치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 정치라는 거 전반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빠지셨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 빠진다 해서 야당이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정치가 이제 최순실 사태부터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국민들 굉장히 열의를 갖고 지켜봤지만은 국민들 삶을 개선시켜주지 못한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약간 정치 전체가 비토당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확 바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격을 좀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뭔가 젊은 정치인의 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도 예. 달변이시고, 예. 근데 너무 빠르시다고 아까 전에 숨 좀 쉬면서 하세요라고 하고 문자가 있어서 그랬나요? 예. 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